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의류학과를 전공했고 불어불문학과를 복수 전공했었던 김혜영입니다. 의료업계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에서 한불통역학과로 1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저는 의류학과를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어서 전공으로 선택을 했었고, 원래 그거 말고도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배우는 거에 되게 흥미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는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무슨 외국어를 선택을 할까? 근데 이제 정말 막연하게 아무래도 패션 하면 프랑스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프랑스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어불문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주변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취업에 유리하다는 전공으로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대학에 와서 정말 좋았던 게 일단 제가 배우고 싶은 걸 선택해서 배우는 였거든요. 배우고 싶은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불어불문학과를 선택했고, 공부하면서도 4년 동안도 굉장히 즐겁게 배우면서 공부했습니다. 이거를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데에 프랑스어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의류업계에서 중요시하는 거는 아무래도 실무 경험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프랑스 어문 문화과 학생분들 중에 의류 쪽에 나중에 종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 다니면서나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라도 실무 경험을 조금 더 쌓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국내 의류업계가 아니라 나중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리를 잡아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때 프랑스어를 계속 공부를 해두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가 인턴으로 일했었던 밴더 업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생분들은 아직 그 밴더 업계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팔고 이러는 곳이라기보다는 생산 쪽에 더 가까운 곳이에요. 일부 밴더 기업 중에 좀 큰 기업 몇 군데는 공장이 IT에 있어서 프랑스어권 국가인 IT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 델프나 달프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가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곳에 가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의류학과를 이제 4년 다니면서, 다닐 때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녔었어요. 되게 재밌게 배웠었고,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을 때도 되게 재밌었는데, 졸업을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한 거와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이미 좀 학교 때부터 들어서 업무 강도가 높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높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때는 내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작업을 해볼 수 있었는데, 사실 회사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업무 강도가 높은 거를 다 버틸 만큼 그만큼 옷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와서 조금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무래도 대학교 때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게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미로 알리앙스 학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학원에 갔는데 너무 프랑스어를 많이 까먹은 상태에서 너무 답답하긴 한데, 그걸 계속 다시 기억해내고 배우는 게 그 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언어를 배우고 또 외국어로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좀 내가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프랑스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 마침 그 학원에 통번역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셨고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통번역대학원에 관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입견이 아니라 정말 잘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모국어가 아닌 분들은, 저도 모국어가 프랑스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통번역대학원을 준비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프랑스어 공부를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번역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이랑 조금 다르게 어떤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들어와서도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외국어와 통번역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시사상식 등을 공부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통번역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프랑스어만, 그러니까 외국어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어만큼 또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잘 해야 되는 게 한국어입니다. 혹시 통번역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학교 다니실 때 프랑스어 공부는 당연히 물론이고 한국어로 된 책이랑 신문을 꼭 많이 보시라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성향도 너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맞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졸업한 나이가 제가 25살이었는데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25살이라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막 빨리 알아보고 일을 시작한 거였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너무 어린 나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빨리 졸업을 해서 빨리 취직을 해야 돼 라는 게 진짜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그냥 조급한 마음 때문에 너무 주변 눈치를 봐서 그런 거라면 정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쉬고 싶으신 분들은 좀 쉬어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꼭 취직이 아니라 저처럼 대학원이나 아니면 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시험 준비를 하셔도 되겠죠? 너무 졸업하고 나서 생각하시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무래도 마지막 학년이나 아니면 정 필요한 경우에는 유예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졸업하기 전에 어느 정도 내가 졸업하고 뭘 할 건지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쉬려고 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는 대책 없이 쉬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쉬기는 하시되 어느 정도 내가 뭘 할 건지는 조금 청사진을 그리면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정말 없고, 졸업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다 놀고 싶다고 하지 않나요? 저도 정말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면 그냥 놀 것 같아요. 실제로도 1학년 때도 그냥 놀았고요. 지금 다시 돌아가도 그냥 놀 건데, 그냥 이제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어디 가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다양하게 놀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실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해보지는 않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꼭 뭐 내가 공부하는 거 외에, 뭐 그렇다고 공부만 한 건 아니지만 그거 말고 좀 정말 내가 평소라면 안 해봤을 것들, 이런 거를 동아리, 뭐 그런 분야의 동아리를 해보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있고, 지금 뭐 1학년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놀되 좀 다양하게 놀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행도 많이 가보고 싶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상황이 이러니까 해외를 가거나 뭐 국내를 가더라도 좀 조심스럽지만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나중에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좀 많이 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불문제에 꼭 한 번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문제는 단순히 학술제 공연이 아니라 불문제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뜻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우리들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합시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불문제 뮤지컬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뮤지컬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낙담하시지 마시고 내년과 내후년에 활동을 하셔서 후배, 동기, 선배님들과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준비해오시던 게 무산이 됐지만 다음번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작품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준비하신 언택트 불문제도 즐겁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 나눠요. 화이팅! 후배님들께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3, 4학년 때도 불문제는 계속 열릴 예정이니까 불문제에 꼭 많이 참여를 하시고 동기들과도 친해지고 선후배와도 친해지고 프랑스어도 잘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작성할 불문제를 함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이번 특별한 불문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불문제가 언택트 불문제로 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년에 다시 불문제를 하게 된다면 이번 20학번 분들이 디렉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배우로 참여를 해서 재밌는 경험 그리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올해 불문제 내일을 위한 시간에 흔쾌히 참여해준 우리 20학번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스텝 혹은 배우로 꼭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문제와 관련해서 후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살면서 내가 아니라 잠시라도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드물 겁니다.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고 행동하고 또 그 인물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조교로서 본 불문제는 정말 되게 화합의 장이었어요.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이렇게 되게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또 부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쉽게 못하지만 나중에 불문제를 다시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나중에 좋은 추억이고 또 그렇게 이제 다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이러는 과정이 나중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세요. 불문제는 우리가 어떤 뮤지컬을 했냐, 어떤 극을 우리가 연극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에는 누가 함께 했냐, 즉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문제의 전부이자 보물이에요. 올해는 안타깝게 뮤지컬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니까 그것에 의미를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hoisi sans toi, tu es
저는 97학번이고 2002년에 학교를 졸업한 양수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포구 망원동에서 비건 베이킹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된 이유는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때에는 불어불문학과가 비인기 학과였어서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7년간 했던 것 같아요. 늘 불안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됐었고 뭔가 잘하는 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건 일단은 다 해봤어요. 학원도 다녀보고 뭐 동호회도 들어가 보고 찾아도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관심이 있진 않았고 뭘 잘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파리로 여행을 가게 됐던 나이가 27살이었고 코르동블루에서 청강을 하게 됐는데 그 수업과 수업을 진행하는 셰프와 또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아시아 여자가 불어로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수업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고 청강을 들으면서의 그 강한 이끌림이 이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불안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기술이 있다면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불안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빵만 좋아하는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죠. 거기슈동이라고 있는데 좀 열악한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골목 어딘가에 간판도 없이 운영을 하는 빵집이 있어요.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만 문을 여는 곳인데 거기가 아주 젊은 친구가 혼자 운영을 해요. 지금은 우리도 알다시피 슈퍼에서 파는 그런 밀가루나 생수나 혹은 수돗물로 빵을 만드는데 그 사람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샘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옛날 방식으로 재배를 한 그런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밀이 이제 개량이 됐거든요. 밀이 개량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질병이 많아졌어요. 알레르기랄지 뭐 기타 등등의 질병이. 그래서 개량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옛날 아주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밀을 경작하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서 그 밀과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물을 길러서 그런 빵을 만드는데 쉽게 쓰이는 이스트도 쓰지 않고 천연 발효종을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아픈 사람들이 먹었을 때도 편안함을 느끼고 인터뷰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동네가 좀 무서워서 가기는 좀 약간 겁나긴 하는데 그 빵집에 꼭 가보고 싶어요. 더 잘 됐었으면 좋겠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게 또 쉽지는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꼭 유학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유학이 답은 아닌 것 같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뭐 학원이든 개인이 하는 스튜디오든 그런 곳에서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한국에서의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은 없고요. 소보로빵이나 단팥빵은 만들지 못해요. 그래도 저는 지금 잘 제 비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예전에도 운영을 했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운다면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배운 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과정이 있다면 굳이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면 그 시험을 준비하면 이론적으로 알게 되는 거는 좀 있겠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무조건 많이 해봐야 돼요. 시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배워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꾸준히 정말 많은 걸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겠죠. 선배님은 유학을 가셨잖아요. 라고. 저는 이제 27살 당시에 고민을 했었어요. 청강을 하고 오긴 왔는데 현실적으로 사귀던 남자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는 결혼을 하길 원했었고 유학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한 10년 후, 한 37, 8을 생각해 봤을 때 나랑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해외 유학파인 거예요. 저는 국내파.
그런 경우가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사람에게 더 기회가 주어질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해외 유학파에게 더 기회가 가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유학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제과 제빵 일이 단순히 어쩌면 마카롱이나 예쁜 타르트나 케이크를 보면서 예뻐서 시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 수준의 체력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체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100% 동감해요. 지금 비건 베이킹을 저는 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 베이킹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굳이 하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빵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졸업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도 이쪽에 이제 몸을 담은 게 2003년부터 담게 됐으니까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또는 선택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는 있어요. 굳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어려운 시험을 또 기대를 안고 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버리시기보다는 이왕 완주하시면서 이쪽 분야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베이킹을 배우는 사람들보다는 날 바라봐주는 시선이 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2009년, 2010년에 합정 쪽에서 이제 카페 아틀리에를 했는데요. 아주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료 수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어요. 생크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많은데 저는 20개를 사고 싶어도 납품해주는 곳에서 뭐 5개밖에 안 된다던가 이제 그런 제약들도 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알 수 없는 어떤 두드러기나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달걀 우유, 버터, 동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쳤어요. 이제 환경이나 동물에 관해서 이제 관심도 좀 갖기 시작하면서 그 두 개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고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도 내가 빵을 만들 수 있다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본으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아주 잘 됐었는데 부모님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결혼이나 하지. 또 뭘 배우러 가느냐. 제가 여기에 발을 담근 이상 원탑은 못해도 세 손가락 안에는 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고 그래서 프랑스는 유학을 다녀왔으니 일본으로 가자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지는 바람에 도쿄에 있었던 저도 2-3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대피를 하고 물이 없어서 우유로 밥도 해먹고 그래서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됐어요. 몇 년 전에 그 폴레미크라고 하죠.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비건 부부가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비건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동물에서 오는 단백질과 여러의 영양소들이 대체되기 힘든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오로지 선택할 수 없고 엄마가 주는 거대로 먹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도 인격체거든요. 제가 저희 딸한테 종교를 혹은 비건을 강요하지 않듯이 이 아이의 선택일 건데 동물을 기반으로 하는 걸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다면 하는 그 선택적인 거였으면 좋겠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어쨌든 소젖을 먹거나 엄마 젖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지. 아시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그렇게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비건을 하든 비혼주의를 하든 내 선택이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는 나 비건 싫어하니까 안 먹어 이런 거보다는 그냥 존중해주는 문화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관심 있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파리. 전생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리가
좋아요. 20대 때도 돈만 모이면 가까운 일본이나 태국이나 뭐 베트남을 가기보단 늘 프랑스를 갔고, 유럽이니까 뭐 영국 혹은 뭐 벨기에, 독일, 이태리 이런 데를 갔을 것 같은데, 그때 제 생각은 피사의 사탑은 30년 후에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프랑스 지방을 여행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주 좋았던 뭐 까르까손누도 있었고 빽비냥도 있었고, 프랑스 그리고 파리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주변 사람들이 프랑스를 오면 항상 반응이 똑같았어요. 한 그룹은 너무 좋다 저처럼, 다른 그룹은 왜 이렇게 흑인과 아랍 사람들이 많고 홈리스도 많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지하철에 쥐도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화는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아니까 저는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너는 이런데 그러지 마가 아니라 너는 그래, 나는 이래,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동일하게 어떤 나이에 졸업하고 결혼하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불편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변호사여도 청소부인 친구랑 친구를 할 수가 있고, 직업에 대한 귀천보다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존중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좋았어요. 빵이란, 빵은 또 다른 나가 아니라 그냥 나예요. 빵을 워낙 좋아했었고, 어렸을 때는 빵 때문에 짝꿍을 때리기도 했었고, 빵을 너무 좋아서 아르바이트도 빵집에서만 했었고, 결국은 제가 빵을 배웠고, 또 빵으로 제 아이들도, 주변의 친구들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가르쳐주는 직업을 지금 갖고 있어요. 뗄래야 떼서 생각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저랑 쭉 같이 갈 거라, 제 자신을 사랑하듯 빵을 너무 사랑하고, 좋은 빵을 만들고 싶고, 잘 만들고 싶고, 그냥 저예요. 나.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엄청 놀고 싶어요. 너무 불안해서 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영어학원이라도 가야 될 것 같고, 과목 고를 때 스페인어도 고르고, 저는 일본어 수업도 했었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잘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때는 클럽이 아니라 나이트였는데 나이트도 못 가보고, 소개팅도 많이 못 해보고, 저는 정말 많이 놀아보고 싶어요. 많이. 잘 놀아야, 많이 놀라는 게 아니라 잘 노는 방법? 좀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를 돌이켜보면은 계속 고민했던 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려서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미대에 다 떨어지고, 내가 과연 화가가 될 수 있을까, 탤런트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자신감도 떨어져서 불문과를 가서 큐레이터를 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또 큐레이터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하게 됐고, 불어를 배워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제과제빵을 찾게 됐는데, 한국에서 불어를 잘 하면서 제과제빵을 할 수 있는 사람,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듯이, 저와 같은 일을 하시고 싶어서 뛰어들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높게 잡으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 근처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20년 전보다 더 힘든 그런 시대라고 저도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기도 했고, 1년, 2년 고민을 하고 휴학을 하고 뭔가 안개에 쌓이듯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내 미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을, 끈을 놓지 않고 고민을 한다면 생산적인 고민이거든요.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울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타는 법을 알게 되듯이,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고, 실패해 본 사람이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고, 20대 1, 2년이 그렇게 나중에 제 나이가 되시면은 허비되거나 그런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보통 떠밀려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고 나서는 정작 나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고민은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당연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